안녕하세요. 늘참목장입니다. 최근 한우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정도 성적의 농가라면 지금 거래되는 한우 시세로는 소를 팔아도 사료값과 기타 비용을 빼면 거의 100%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목장의 사육 방식을 전부 낱낱이 공유를 해서 한우에 향후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현재 한우 사육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목장의 사육 방법, 사육관리 방식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영상 한 개로 완전히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그리고 와, 이 정도까지 알려줘? 라고 할 정도로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고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거의 2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소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사실 다룬 적이 없었어요. 저는 주로 농장의 경영적인 측면을 위주로 말을 해왔었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동물을 키운다는 게 정말 이게 정답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다양한 요소까지 영향을 받아서 성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웠음에도 또 그 결과값이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면 실제 데이터도 없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들이 노하우라고 불리면서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불확실한 정보들은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소를 저보다 잘 키우는 한우 명인, 장인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이상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배경까지 탄탄하신 이런 장인분들이 있는데, 감히 제가 소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인 2022년 저희 자체 목장 성적을 정리해 보니까 평균 30개월에 출하했던 58마리의 거세우 도체중이 평균 501kg, 근내 지방도가 7.4로 투 플러스 출연율이 70%가 조금 안 되게 나왔더라고요. 평균 수치가는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축산물 품질 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저희 농장의 도체중과 근내 지방도가 그래도 상위 1% 안에는 들더라고요. 전부 외부에서 사온 중하급 정도의 송아지로 만들어낸 성적이라 그래도 저희 농장의 사육 방식을 이제는 공유를 해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소들의 개체 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출하했던 여러 소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임대 목장에서 출하된 소들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저희 목장에서 출하된 소가 한우 생체종 기준으로 총 100톤 정도 되더라고요. 소를 잘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제가 생각하는 소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시고 본인 농장에 적용을 하시는데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 정말 너무나 많은 주변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료나 유전력뿐만 아니라 그의 날씨부터 질병, 사육 환경, 송아지가 태어난 계절, 거세 원령 이런 것들이 있죠. 이외에도 임상 증상 없이 지나가는 질병이나 곰팡이 독소, 수질, 이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를 잘 키우는 방법은 0점 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유튜브 채널의 94%가 남성분들이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대에 가면 처음에 0점 사격을 하죠. 표적지를 두고 사격을 해서 탄착군이 형성된 곳을 기준으로 가늠자나 이 클리크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격 때는 더 정확히 이렇게 목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우의 성적이 워낙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다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만 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값에 따라 사료나 사양관리 방식을 미세하게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표하는 수치에 들어올 수 있게요. 사격으로 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호흡이나 어깨 견착, 그리고 방아쇠를 천천히 일정한 힘으로 당기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바람이나 눈, 비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초보 한우 농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자주 과도하게 컨트롤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더 잘해보려는 열정이 타오르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문제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료도 바꿔보고 좋다는 첨가제도 주고 물통 청소도 그거보다 더 자주 해주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성적이 좋아지면 원인을 모르니까 그 좋아진 성적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은 결국에는 식기 마련이라 내가 처음에 이만큼 해야지 했던 방식을 유지를 하지 못하니까 또 성적이 변하고요. 사격할 때는 처음 시작한 그 자세로 계속 쏴야지 0점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이 방법은 한 발 쏠 때마다 계속 자세를 다시 고쳐잡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결국 개머리판에 얼굴이 닿는 그 접용점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달라지니까 제대로 된 0점 조절이 당연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저희 농장의 사용관리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얻어낸 결과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일단 지금 농장의 성적을 만족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 방식을 유지를 할 거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일부 방식을 조금씩만 수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송아지를 구입한 입식 시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송아지가 들어온 당일에는 항생제를 기본적으로 모두 주사를 해줍니다. 기존에는 화이자에서 나온 드렉신을 몇 년 동안 이용을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올해부터는 드렉신의 카피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피약은 티렉신, 툴라젝트, 센툴라 이런 약들이 있는데 지금은 센툴라를 이용하고 있고요. 송아지가 입식한 직후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느라 반추위는 다 뒤집혀서 섞여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이 각기 다른 농장에서 모두 다른 사료를 먹다가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합 사료를 먹는 만큼 줘버리면 연변을 보고 설사를 해요. 이렇게 설사가 시작되면 설사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식 당일에는 건초만 급여를 합니다. 처음 소개했던 소들은 들어왔을 때 수입 건초 클라인을 먹였었고요. 그리고 천천히 사료에 적응할 수 있게 저희 자체 TMR 공장에서 만든 TMF 사료를 한 끼에 대략 1kg, 하루에 2kg 정도 먹도록 급여를 시작합니다. 건초가 메인이 되도록 깔아주고 TMF 사료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송아지들의 변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TMF 사료량을 계속 증량해서 대략 10kg 정도 먹을 때까지 늘려줍니다. 10kg를 먹게 되면 건초 급여는 중단하고 TMF 사료만 급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30개월령 출하할 때까지 전 구간 TMF 사료만 급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미 TMR 사료를 급여하면 근내 지방도가 개선된다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상위권 농가들을 조사한 결과 60%는 TMR 사료를 급여하고 있었고 출하 성적이 좋을수록 TMR 비율이 높았다는 19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자가배합이 아닌 TMR 사료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에는 제품마다 품질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MR 사료는 품질이 일정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의 급여 프로그램은 이 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하고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들이 큰 경우에는 하루에 0.5에서 1kg 정도 더 급여를 하기도 합니다. TMF 사료의 수분은 실제로 분석하면 38% 정도가 나오고요. 사료에는 효모, 유산균, 고초균, 황국균과 같은 유익균 농축액을 첨가해서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사료는 소가 입식부터 출하 때까지 대략 총 10톤 정도를 먹고 출하가 되고요. 지금 출하한 소들의 총 사료비는 사육기간 2년 내내 사료값이 계속 인상이 돼서 대략 39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료는 육성, 비육, 마무리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이 구간마다 다음 사료로 바꿀 때에는 사료 교체 시기, 그러니까 적응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원료의 배합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들의 반추위 미생물들이 적응하는 기간을 주는 건데요. 보통 2주 정도를 권장합니다. 처음 4일 동안은 기존 사료를 70, 새로운 사료를 30을 주고 5일째부터 9일까지는 50대 50의 비율로 그 다음에 10일부터 2주가 경과하는 14일까지는 기존 사료를 30까지 줄이고 새로운 사료를 70을 급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료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거죠. 저희 농장은 2주, 그러니까 14일까지 교체 기간을 두지는 않고 총 9일, 7대3, 5대5, 3대7 각각 3일씩 급여를 하고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료 기준으로 비육과 마무리 단계의 배합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5대5 급여를 시작해서 9일 정도 유지를 하고 바로 다음 단계 사료로 교체를 해요. 많은 분들이 사료 급여량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급여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침 사료를 내가 7시에 주고 저녁 사료를 오후 4시쯤 준다고 하면 아침 사료를 준 게 대략 오후 2시에서 3시쯤 거의 다 먹게 주시면 돼요. 이 사진은 저희 농장 CCTV인데 오전 7시 30분은 사료를 준 지 얼마 안 돼서 사조에 사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건 오후 3시의 사진인데 사조에 사료가 거의 다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자유급여를 하되 약간 사료가 떨어지게 급여를 하면 사조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소들도 신선한 사료를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소들이 크면서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료가 2시에서 3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시나 1시 이렇게 점심쯤 사료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 사료 급여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20kg 지대를 기준으로 준다면 3분의 1포나 반포 정도씩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료가 2시에서 3시쯤까지 있다가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을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를 하게 되면 개체 간의 층아리도 줄어들게 되고 소들이 가진 유전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각자 소들마다 원하는 만큼의 사료량을 먹을 수 있는 구조니까요. 저녁 사료 급여량도 이 방식과 똑같이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 공장에서 만드는 TMR 사료는 조사료와 농어사료 비율을 맞춰놔서 별도로 배합사료나 조사료, 첨가제를 더 급여할 필요가 없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사료 한 가지만 급여를 해서 키우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농장에서는 따로 생균제나 비타민, 중조, 미네랄 블록 이런 것들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영점 조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본인이 이용하시는 사료회사의 급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오구는 쉽게 말하면 좋은 사료를 소에게 많이 먹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실제로 소의 입식부터 출하 때까지의 사료 섭취량은 출하 성적이랑 비례합니다. 이미 농장에서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많이 먹은 소들은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오죠. 그래서 핵심은 소들이 사료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빗자루로 쓸어주기입니다. 아침에 사료를 주고 대략 점심쯤에 사조를 보면 사진처럼 사료도 흩어져 있고 사료를 다 먹은 우방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우방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가서 빗자루로 사료를 먹기 좋게 쓸어서 모아주고 사료가 없는 칸에는 사료가 남은 칸에서 사료를 가져다가 옮겨주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 소들의 사료 섭취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처럼 사료를 쓸어주기 전에는 소들이 사조에 안 나와 있다가 주인이 가서 사료를 한번 쓸어주고 나면 우측 사진처럼 소들이 달려들어서 사료를 또 먹습니다. 이때 똥이 튀어서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것들은 주워서 버려주시고요. 배합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처럼 사료를 먹기 좋게 모아주시면 소들이 사료를 한 번 더 먹게 되니까 사료 섭취량도 늘어나고 사료 급여 횟수를 늘리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의 거세는 입식을 하고 2주에서 4주 정도 농장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직접 유혈거세,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로 고환을 적출해서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하한 저희 농장 소들의 평균 거세 원령은 6.8개월이었고요. 이때 보정을 했을 때 구충제도 같이 주사를 해줍니다. 별도로 제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은 어린 송아지 때 제각이 돼서 들어온 소들은 뿔이 없고 제각이 안 된 소들은 그냥 뿔이 있는 상태로 섞여져서 크고 있어요. 번식으로 키우지 않는 비용 농장이라 송아지는 모두 구매를 하고요. 송아지 입식은 직접 하지 않고 소를 넣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송아지는 좋은 송아지를 넣기보다는 보통 준급이나 중급에서 약간 빠지는 중하급 송아지를 위주로 평균보다 조금 싼 가격에 입식을 했었습니다. 저 소들은 2020년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 해의 숫송아지 평균 가격은 429만 5천 원이었는데 저희 농장에서 구매했던 송아지들은 평균 397만 1천 원에 들어와서 평균 가격보다 32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들어왔던 소들입니다. 사육 환경은 보통 4 곱하기 8 우방에는 4마리를 키우고 5 곱하기 10 우방에는 5마리를 넣습니다. 처음 소개한 소들이 있었던 농장은
4.5 곱하기 9인데 4마리의 소를 넣었었고 스탄치온, 자동 먹거리는 없이 키웠습니다. 공식적으로 연구된 데이터는 아닌데 아는 분이 농장에서 스탄치온이 있는 라인이랑 없는 라인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스탄치온이 없는 라인이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들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고 뿔도 끼고 하니까 사료 먹을 때 더 귀찮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료조는 스테인리스 시공을 해서 여름이나 장마철에도 사조에 곰팡이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선풍기는 우방당 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농장은 바닥 관리를 위해서 영상의 기온이면 거의 선풍기를 항상 틀어주고 있습니다. 바닥이 너무 건조하거나 마른 경우가 아니면 봄, 여름, 가을은 거의 24시간 틀어두고 있어요. 톱밥은 1년에 한 번 정도 깔아주고 똥이 너무 많이 쌓였다 싶으면 추가로 톱밥은 깔지 않고 똥만 어느 정도 걷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축사에는 중간중간 썬라이트가 있고요. 물통 청소는 주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혹은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걸 몇 년간 꾸준히 지속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들은 처음 육성기 때 체중이 아닌 개월령 기준으로 우방을 나누고 있고요. 일부 농장에서는 15개월령 전후로 소들의 크기나 체중을 기준으로 비슷한 소들끼리 우방을 모아주기도 하는데요. 저희 농장은 이런 작업은 따로 하지 않고 소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출하 때까지 그 우방의 개체들은 거의 똑같이 유지를 해줍니다. 해당 소들은 평균 6.4개월령에 저희 농장에 들어왔고 딱 30개월에 출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사육된 기간은 총 23.6개월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자주 질문을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꽤나 긴 시간인데 그동안 저희 TMR 사료 공장의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 드린 적이 사실 없었어요. 흔히 사료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저희 공장의 캐파는 사실 어느 정도 차 있기도 하고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소개로 들어오는 분들만 받아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유튜브에서 사료 홍보를 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공장을 운영할 물량도 충분하고 유튜브나 SNS의 힘은 양날의 검이라 무섭기도 하다. 그리고 사료팔이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좋은 사료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건 직무유기이고 여러 하는 농가들의 손해이자 축산업계의 손해다.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생산자로서 도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제품이 있는지도 몰라서 안 좋은 제품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을 쓰고 있다고요. 이 대화가 저한테는 참 와닿았었어요. 그동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사료 구매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공장을 찾아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공개를 안 하는 것도 구독자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TMF 사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아래 댓글에 공유해둔 블로그 글 링크의 제일 하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조심스럽긴 한데 아마 이 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본 분들도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개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20%도 안 되니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어려운 한우 시장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